구독자 어깨 영상 컨설팅 영상만 보고 제가 진단을 하기 때문에 진단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한 증상 볼게요. 오른쪽 어깨가 불편하시고요. 옆으로 만세 동작 시 90도 각부터 어깨 전방 통증이 있습니다. 옆으로 만세니까 90도부터니까 어깨 충돌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조금 심한 상태. 그리고 벤치프레스 할 때 내리는 동작에서 오른쪽 어깨 같은 부위 증상, 같은 부위가 어디였어요? 어깨 앞쪽 통증이죠. 병원에서 2, 3주에 한 번씩 주사 맞으면 조금 낫다가 또 심해집니다. 운동을 못하게 되니 슬픕니다. 주사 맞으면 낫다가 또 심해진다는 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맞으면 나은데 또 심해진다. 이 치료는요, 그냥 의미 없는 치료입니다. 자, MRI를 찍었는데요. 진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극상근 견갑하근 염증, 견쇄관절 관절증 견봉하석회, 견봉하 삼각근하 점액낭염, 이두근건 장두건 염 의심. 지금 엄청 뭐가 여기저기 진단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지금 요거는 뭘 찾은 거다? 어디가 아픈지를 찾은 거예요. 수년 됐대요. 오래된 거죠. 이제는 통증이 심해져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심해져서 관심을 가졌다는 말은 이전에 조금 아팠지만은 계속 참고 하신 건데 최근에는 너무 심해진 거예요. 치료는 통증으로 운동 못하면 정형외과 주사를 맞았고 2, 3주에 한 번씩 맞았으나 그때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 치료 의미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주사가 그냥 단순히 염증을 줄이는 것밖에 안 되고 염증의 원인을 전혀 해결을 못하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우선 봅시다. 제가 하나하나 위치를 좀 봐드릴게요. 증상이 여러 개인데 막 특별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극상근하고요 견갑하근에 염증이 있는 거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극상근이 있는 위치고요, 여기가 견갑하근에 건이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에 통증이 있는 거고, 견쇄관절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염증이 있는 거고, 견봉하석회는 여기가 견봉하석회거든요. 극상근이 있는 위치. 여기에 뭔가 석회가 낀 거고, 똑같습니다. 견봉하석회, 견봉하저백낭염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여기 위치에 뭔가 염증이 있다고 나온 거고요. 이두근건의 장두는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MRI상 나온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나온 거죠. 이게 어디가 아픈지 찾은 거예요? 왜 아픈지를 찾은 거예요. 지금 어디가 아픈지를 찾은 거잖아. 이건 원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가 염증이 생겼는데 이 염증이 왜 생겼는지를 한 번 더 가야 돼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MRI 찍었는데 여기 때문에 어깨가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는 원인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원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꼭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왜 여기에 염증이 생겼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를 답해 줄 수 있는 곳은 내가 왜 아픈지를 찾는 병원인 거고, 그냥 뭐 퇴행성입니다, 그냥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아파요, 이런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돌팔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아픈지를 찾아야겠죠. 왜? 지금 수년간 주사 맞았는데 아무 소용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 치료가 의미 없는 거예요. 옆으로 만세할 때 아프다고 하셨는데 옆으로 만세할 때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이 날개뼈랑 어깨뼈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 올라가죠. 요게 정상적인, 앞쪽도 움직이죠. 얘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게 정상적인 어깨 움직임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부딪히는 곳 걸리는 데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뭔가 이 뼈들이 제대로 안 움직여. 뭔가 작동이 안 돼. 날개뼈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여기에서 부딪힐 수도 있고, 여기 충돌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도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뒷면이지만 앞쪽에서도 충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탕탕탕 충돌이 걸리는 거예요. 왜? 뼈가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딱딱딱딱 돌아가는데 이 첫 번째 톱니바퀴가 제대로 안 움직이고 삐걱거려. 근데 이거를 억지로 더 돌리려고 돌립니다. 그러면은 원래라면은 부딪히는 거 없이 딱딱 돌아가는 톱니의 바퀴가 여기저기 탁탁탁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톱니바퀴가 잘 안 움직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끝에서 막 부딪히는 이 상황에서 톱니바퀴를 제대로 움직여야 돼요? 여기 부딪히는 거 뭐 깎고 뭐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 아프다 했잖아요. 뭐다? 어깨가 제대로 안 움직여서 여기저기 부딪히는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어깨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부딪히는데 주사 놓고 충격파 놔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극소수의 돌팔이 병원을 다니시면서 세뇌가 됐어요.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여기에다만 주사 놓고 이런 움직임에 대한 거는 하나도 안 고치고 이것만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깨가 안 아파지면 상관없는데 똑같단 말이야. 계속 맞을 때만 잠깐이고 돌아간다는 건 애초에 치료된 적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결과만 계속 하니까
그냥 환자를 호구 취급하는 거야. 왜? 아플 때마다 계속 주사 맞으세요 하니까. 신청해 주신 분이 2, 3주마다 주사 치료를 했단 말이야. 그때뿐이고 똑같이 아프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 치료가 효과가 없구나. 그럼 다른 치료를 하든지 여기서는 아마 치료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치료를 중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극소수의 돌팔이 병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주사 맞으세요. 충격파하세요. 실비되니까 계속 하세요. 아니면은 이제 운동하지 마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치료예요? 똑같이 아프고 효과 없는 치료 계속 하는 거나 운동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치료입니까? 이거 환자를 호구 취급하는 거야. 제발 적어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런 병원은 제발 가지 마세요. 이런 치료 이제 제발 그만 받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나을 상황인지.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아픈 게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통증이 하나가 생겼는데 참고 계속 하니까 움직임이 더 고장나면서 부딪히는 데가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아프잖아요. 아픈 데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동을 하셨던 분, 그리고 아까 처음 말할 때 운동을 못해서 슬프다고 했거든요. 이런 분들은 높은 확률로 운동 매니아일 확률이 높고 높은 확률로 몸이 아마 좋을 거예요. 왜냐? 아픈데 참고 하거든. 한번 봅시다. 몸 좋죠? 체격 엄청 좋으시죠? 지금 아픈 쪽이 어깨 앞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기저기 염증이 다 생길 때까지 참고 버티고 운동할 정도니까 몸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영상 볼게요. 우선 만세 동작에서 날개 움직임 잘 나오는지 만세할 때 움직임 볼게요. 자, 만세할 때 팔 엄청 두껍죠? 완전 헬스 매니아입니다. 몸 엄청 좋으신데 여기 날개뼈가 조금 삐걱대죠? 보이십니까? 자, 확대해서 한 번 더 보여줬거든요. 자, 오른쪽 날개뼈 보세요. 날개뼈 움직임. 이미 튀어나와 있죠? 내릴 때도 약간 헛돌고 올라갈 때도 여기가 훨씬 좁죠? 회전을 못하니까 위로 으쓱 거상을 해버립니다. 보세요. 차렷했을 때 이미 왼쪽보다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있어요. 승모가 조금 더 올라가 있죠?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어때요? 지금 높이 다르죠? 여기가 훨씬 좁습니다. 그 다음에 견갑도 튀어나오고 이미 여기서부터 회전 대신에 으쓱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주름도 높고 여기가 더 좁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을 때는 또 괜찮아 보이거든요. 다시 보시면은 어깨 높이 여기가 더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날개뼈 튀어나오고 여기 짧고 어깨가 위로 으쓱 돼 있는 겁니다. 회전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가까이서 하면 티가 더 잘 납니다. 보시면은 여기 주름 확 졌죠? 이미 올라와 있고 날개뼈 엄청 튀어나와 있죠? 회전이 아니라 올라가 버리는 거 으쓱. 여기서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으쓱 하잖아. 팔 높이는 비슷한데 얘는 공간이 좀 있는데 얘는 공간이 없죠? 얘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서 위로 그냥 올라가는 거야. 못 올리니까 억지로 얘는 끌어올려야만 올라가는, 회전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수평 움직임 볼게요. 자,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은 뒤로 쭉 갔을 때 근육잘 수축하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으쓱합니다. 올라가죠. 내려갈 때 상부 승모근을 쓰기 때문에 왼쪽을 뒤로 보내는 움직임도 약간 안 좋지는 않아요. 요거는 자세 문제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뒤로만 가서 여기만 수축이 돼야 되는데 당기면서 위로 으쓱해서 여기를 써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로우 같은 운동하면은 자꾸 상부 승모근이 힘들어가요. 여기에 타겟을 잘 못하고 조금 더 뒤로 더 잘 가져야 됩니다. 자, 오른쪽도 볼까요? 오른쪽은 으쓱은 없죠. 으쓱은 없지만 여기 수축이 잘 안 됩니다. 별로 못 가요.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힘이 들어가냐면은 후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보세요. 여기 근육이 올라옵니다. 여기 딱 올라오죠. 역시 이것도 뒤쪽 근육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패턴 없는데 여기 근육이 빡 올라왔습니다. 후면 어깨예요. 근데 이 동작은 어디를 써야 된다? 중부 승모근하고 능형근을 써야 되는 동작인데 이 날개뼈 움직임이 잘 안 나오니까 후면 어깨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우 하면은 지금 오른쪽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자극이 안 가고 후면 어깨 쪽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왼쪽은 상부 승모근으로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면 티가 납니다.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왼쪽 오른쪽 보세요. 여기는 어때요? 올라갔죠. 으쓱해서 여기를 팍 써버렸고 여기는 여기를 제대로 못 쓰니까 여기를 써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수축에서 이렇게 근육이 그래도 조금 수축이 됐지만 얘는 수축 별로 안 됐죠. 여 가운데 근육은 전혀 못 쓰고 있어요. 여기는 쓰긴 쓰지만 여기를 좀 같이 끌어다 쓴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는 날개뼈를 전혀 못 움직이고 후면 어깨로 다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옆에서 보는 가동범위 한번 볼게요. 뒤로 갔을 때 잘 가죠. 근데 앞으로 갔을 때 쭉 올라가죠. 다시 한번 봅시다. 앞으로 갔을 때 여기까지만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끌어다 씁니다. 위로 쑥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깨 근육이 확 올라오는데
요것도 쓰면 안 되는 가동 범위입니다. 뒤쪽 가동 범위는 나쁘지 않고요. 보시면은 요까지만 가면 끝인데 얘를 더 끌어올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깨가 빡 올라오죠. 갑자기 요까지가 끝인데 더 가려고 하니까 얘를 끌어서 위로다 써버리는 거예요. 어깨를 위로 드는 겁니다. 요쪽 어깨를 좀 과하게 쓰고 있다. 뒤로 갔을 때도 그냥 요까지만 가면 되는데 이까지 가버리는 거고, 앞으로 가는 것도 요까지만 가면 돼. 얘를 들 때까지 가는 거니까 정확하게 가용범위죠. 가용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오른쪽 볼게요. 얘는 안 올라가죠. 뒤로도 별로 안 가죠. 왜냐, 아까 우리 뒤에 날개뼈 움직임 안 나왔잖아. 얘는 왼쪽보다 가동 범위가 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뒤로 가는 것도 좀 적습니다. 앞에는 여기 삼각근 확 튀어나오는 거 안 보이죠? 안 쓴 거예요. 과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비교하면 티가 나죠? 제가 일부러 높이 맞춰서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얘는 완전히 엄청 튀어나와 있죠. 힘을 준 겁니다. 얘는 힘을 안 줬죠. 왜냐? 지금 우리는 위로 드는 움직임은 없잖아. 수평의 움직임만 있기 때문에 얘들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억지로 더 가려고 어깨 근육을 써서까지 더 안으로 보내버리니까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과하게 쓴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왼쪽은 어깨는 그래도 힘을 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작에서 광배에 힘이 좀 들어오는데 여기 비어있죠. 광배 텅 비었죠. 견갑이 뜨니까 광배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정거근 안정성 보겠습니다. 날개뼈 나오는 거 있는지 쭉.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죠. 쭉. 이분이 이 정도 몸이 좋잖아. 어쨌든 통증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이 정도로 해서 몸을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힘은 굉장히 좋으신 편일 거예요. 이분이 내려갔을 때 오히려 왼쪽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볼게요. 갔을 때 여기 조금 나왔죠. 심하진 않지만 나와 있지만 내려갔을 때 어때요? 지금 주름이 정중앙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이쪽 승모근이 올라오죠. 아까 이렇게 했을 때는 적정 가동 범위까지 갔는데 얘는 더 간 거예요. 팔로 치면은 다 간 걸 가지고 더 보내려고 가동 범위를 더 가져올 뒤로 하니까 으쓱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를 못 쓰는데 억지로 올리니까. 지금 왼쪽 어깨 통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뭐예요? 보상작용입니다. 지금 오른쪽 날개뼈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 근데 양손으로 밀어야 되니까 왼쪽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 두 개는 자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완되는 가동 범위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 왼쪽 어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동 범위가 너무 지나칩니다. 근육을 쓸 수 있는 가용 범위를 넘어선 가동 범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줄이셔야 돼요. 줄이면은 요거는 아마 괜찮을 겁니다. 회전근개 움직임 볼게요. 회전입니다. 오른쪽. 내려가는 거 좀 부족하고 요거는 귀 넘어서 잘 넘어갑니다. 외회전은 괜찮고요. 내회전은 조금 부족한 상태. 외회전 괜찮죠? 한참 넘어가니까. 내회전은 요것보다 더 가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가져야 돼요. 지금 견갑학은 잘 못 쓰고 있어요. 정리해 봅시다. 예상되는 상태는 일단 이런 상태고요. 정거근은 못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이 전면 어깨로 쓰고 극하근도 좀 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대각선 패턴으로 거의 다 빠졌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장요근하고 복사근, 정거근, 견갑하근은 빠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과사용되고 있는 근육들은 회전근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얘들은 또 풀어줘야겠죠. 하지만 풀려있는 근육도 굳어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 푸셔야 됩니다. 지금 MRI 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보통 MRI 상 이상이 없는데 아픈 경우가 있는데 MRI 상에도 어쨌든 염증이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안 좋은 거는 무조건 어깨 냉찜질 하셔야 됩니다. 주사 맞을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프리웨이트를 하고 계시다면은 프리웨이트는 하시면 안 됩니다. 프리웨이트는 여러 근육을 다 잘 쓸 수 있는 걸 전제로 해야 프리웨이트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풀렸잖아. 움직임도 제대로 안 나고 날개뼈도 뜨고 있잖아요. 그럼 프리웨이트 하면 무조건 다 망가집니다. 보상작용이 더 잘 생겨요. 하시더라도 머신으로 하셔야 되고요. 강도나 가동 범위를 많이 줄이세요. 지금 가동 범위가 좀 과합니다. 전부 다. 보통 끝범위에서 다 뭔가 보상작용이 일어나면서 상처가 나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수준의 강도, 통증이 없는 수준의 가동 범위를 하셔야 돼요. 강도와 가동 범위를 많이 줄였는데도 어깨에 데미지가 있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참고 하시는 게 좀 버릇이 된 상태인데 이 정도 상태에서는요, 운동하실 때는 통증이 0이어야 돼요. 0.1도 있으면 안 됩니다. 0.1 있으면 운동은 무조건 더 심해집니다. 반드시 0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저기 염증이 있긴 하지만 움직임만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진행이 많이 됐을 뿐이지 요거 치료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재활 루틴 올린 거 있죠? 요걸로 한번 쭉 진행을 해보시고 여기서 나오는 운동은 했을 때 내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셔야 되지 억지로 막 불편하고 다른 데 힘이 과하게 들어가는데 억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보세요.
지금 이렇게 힘이 다 빠지면서 움직임이 잘 안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여기저기 통증이 생겼는데, 여기서 아픈데 주사 삑삑삑 맞아야 치료가 되겠어요? 아니면 전체적인 움직임이 좋아져야 치료가 되겠어요? 여기서 아픈데 삑삑삑 놓는 거는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면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어깨를 더 망쳐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원래는 아파서 못할 움직임도 그냥 통증을 못 느끼게 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은 더 심해집니다. 염증 치료는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사 치료 갔다가 시술 갔다가 수술까지 계속 치료를 하면서 더 빡센 치료로 넘어가는 게 치료의 효과가 더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